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깊고 시렸다. 마포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빌딩 2층 박서연의 24시 스터디 카페 몽상 멍샹은 그 차가운 도시의 밤속에서 인공적인 빛과 온기를 뿜어내는 작은 섬과 같았다 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퇴근길 차량의 붉은 후미등이 강물처럼 흘렀고 무심한 가로등 불빛이 흩날리는 눈발을 금가루처럼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카운터에 기댄 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29. 모아두었던 적금과 청년 창업 대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공간을 연 지 갓 6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낮에는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들로 북적였지만 자정이 넘은 시각의 카페는 고요한 긴장감만이 맴돌았다. 타닥 타닥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사락 책장을 넘기는 소리, 위잉 낮은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 모두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잠을 줄이며 싸우고 있는 이 공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외롭고 무거운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내부를 한 바퀴 돌았다. 텅 빈 머그잔을 치우고 흐트러진 담요를 정리했다. 모두가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제자리에 멈춰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끽, 끽. 느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낡은 수레바퀴 소리였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곧이어 카페의 유리문 너머로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오피스텔 건물의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었다. 할머니는 언제나 그랬듯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허리가 살짝 굽은 채로 청소 카트를 밀며 그녀는 복도의 타일 바닥을 느릿느릿 닦아 나갔다. 짙은 회색의 작업복, 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일 뿐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이 거대한 빌딩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그림자 같았다. 처음 몇 달간 서연은 할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건네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괜한 방해가 될까 망설여졌다. 하지만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낡은 카트를 끌며 건물을 배회하는 그 뒷모습을 보는 것은 서연에게 설명하기 힘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연민이기도 했고 어쩌면 자신의 고독을 투영한 동질감이기도 했다. 어느 추운 날이었다. 서연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2개 뽑았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카운터 구석에 커피를 놓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붙였다. 할머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따뜻하게 드시고 하세요. 할머니가 복도 청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할 때쯤 서연은 일부러 다른 곳을 보는 척했다. 힐끗 곁눈질로 보니 할머니는 카운터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 섰다.
메모지와 커피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커피를 집어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카트를 끌고 사라졌다. 고맙다는 말도 눈인사도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서연은 분리수거함 가장 위쪽에 곱게 펴서 버려진 빈 캔커피를 발견했다. 그날 이후 그것은 둘만의 조용한 의식이 되었다. 서연은 밤마다 따뜻한 음료나 작은 빵 조각을 카운터에 남겨두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말없이 가져갔다. 때로는 캔커피, 때로는 작은 카스테라, 때로는 호빵이었다.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서연은 이 작은 나눔을 통해 삭막한 새벽 시간의 위안을 얻곤 했다. 할머니의 지친 발걸음 속에 자신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무심한 도시의 밤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의 온기가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고 서연과 할머니의 말없는 교감은 어느새 스터디 카페에 깊은 밤을 채우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메모를 남기지 않았고 할머니도 주위를 살피지 않았다. 그저 서연이 카운터에 무언가를 놓아두면 할머니는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져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지켜온 둘만의 작은 약속처럼.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밤이었다. 서연은 새로 들어온 원두의 맛을 확인하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게까지 카운터에 서 있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무렵 복도 저편에서 어김없이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의 움직임이 조금 달랐다. 카페 앞 복도를 지나가던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는 대신 복도 한쪽에 놓인 자판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형형색색의 음료수들이 환한 빛을 내뿜고 있는 자판기 앞에서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판기 한가운데 노란빛이 유난히 선명한 유자차 음료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희미한 불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내 주머니를 뒤적이는가 싶더니 이내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삐걱거리는 카트를 밀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 뒷모습이 서연의 마음에 잔상처럼 남았다. 왜 하필 유자차였을까? 그토록 마시고 싶었다면 왜 그냥 지나쳤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할머니에게 늘 주던 캔커피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밤 서연은 출근길에 마트에 들러 큼지막한 유자청 한 병을 샀다.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나타날 시간이 되자 그녀는 정성껏 뜨거운 물을 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 한 잔을 머그잔에 담았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카페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마침내 할머니가 카페 앞을 지나갔다. 서연은 카운터에 차를 놓아두는 대신 머그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할머님, 잠시만요.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복도에 울렸다.
늘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던 할머니가 놀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자 아래로 피곤에 젖은 눈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머그잔을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어제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서연의 얼굴과 그녀가 내민 머그잔을 번갈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거칠고 차가운 손으로 조심스럽게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 쥐었다. 온기가 전해지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얼굴 위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보았다. 할머니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더니 메마른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이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깊게 팬 주름을 타고 또르르 흘러내렸다. 고맙네, 학생.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떻게 알았나?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지. 서연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슬퍼 보였다. 우리 딸애가, 먼저 간 내 딸애가 꼭 감기 기운 있을 때마다 이걸 타줬거든. 이거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녹는 것 같다고. 늘 엄마 먼저 챙기던 착한 아이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한 잔의 유자차에 담긴 사연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다. 그날 밤 카페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소리 없는 온정은 이제 아픈 기억을 공유한 작은 비밀이 되어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묶어주고 있었다. 12월로 접어들자 서울의 겨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상청의 예보대로 도시 위에 거대한 눈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이 깊어질수록 굵어졌다. 창밖은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춤추듯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비현실적일 만큼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도시를 마비시키는 혹독함이 숨어 있었다. 퇴근길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거리는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텅 빈 카페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올몬로알의 대로라면 오늘은 남자친구인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다. 하지만 폭설은 그들의 소박한 계획을 간단히 무너뜨렸다. 미안해, 서연아. 서버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터졌어. 눈 때문에 출근 못한 직원들도 많고 오늘 밤샘 확정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괜찮다고, 일부터 해결하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밤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다. 평소라면 한두 명쯤은 남아있었을 스터디 카페에도 오늘은 아무도 없었다. 폭설로 인해 대중교통이 끊길 것을 우려한 손님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뜬 탓이었다. 거대한 오피스텔 빌딩 전체가 텅 비어버린 듯 정막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괜히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SNS에는 눈 오는 밤의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의 사진이 가득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오늘 같은 날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문득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이 정도 눈이면 출근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고개를 들었다. 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였기에 이런 날씨에도 어김없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자청 병을 꺼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진하고 따뜻하게 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물을 붓자 달콤한 향기가 순식간에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혼자뿐인 공간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기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자신의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맹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은 도시의 모든 소음과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끈질기게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서연은 그저 말없이 삐걱거리는 낡은 카트 소리가 들려오기만을 기다렸다. 고요한 설국의 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창밖의 풍경은 온통 하얗게 변해 세상의 경계가 무너진 듯했다. 서연은 카운터에 엎드려 잠시 졸음을 쫓고 있었다. 고요한 카페 안에는 오직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과 자신의 숨소리만이 전부였다. 그때였다. 띵동. 고요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전자음. 스터디 카페의 출입문 벨 소리였다. 이 시간에 손님일 리 없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다. 혹시 민준이 깜짝 방문이라도 한 걸까?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카운터 모니터를 확인했다. 출입문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에는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청소부 할머니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보통 할머니는 벨을 누르는 대신 청소를 모두 마친 후에야 조용히 카페 주변을 지나가곤 했다. 서연은 서둘러 출입문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무거운 유리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다. 온몸이 마치 폭우라도 맞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짙은 회색 작업복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꾹 눌러 쓴 모자 역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난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얼굴에 어지럽게 달라붙어 있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다 져주셨어요? 서연은 놀라서 달려나가며 물었다. 눈을 이렇게 많이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건 눈이 아니라 마치 찬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파랗게 떨며 초점 없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온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려 다가갔다. 그때 그녀는 할머니의 젖은 머리카락이 한쪽 뺨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단정하게 넘겼을 머리가 왜 저렇게 흘러내려 있는 걸까?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 틈새로 무언가 검붉은 것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 같았다. 어디 넘어지셨어요? 머리 다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의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아니다. 괜찮아.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잠겨 있었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더욱 감추려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혹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부탁하는 듯 깊고 처연했다. 카페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유독 할머니의 주변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카페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물웅덩이를 보며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흠뻑 젖은 채 저렇게 떨고 있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할머님, 일단 이리 와서 앉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서연은 할머니의 차가운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할머니의 몸은 마치 얼음장 같았고 옷에서 배어나온 냉기는 서연의 손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녀는 할머니를 카운터 안쪽 손님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이끌었다. 푹신한 소파에 할머니를 앉히자 할머니는 힘겹게 참아왔던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 숨결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잠시만 쉬게 해다오. 할머니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젖은 머리카락으로 얼굴 한쪽을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었다. 네, 그럼요. 편히 계세요. 제가 따뜻한 수건이라도 좀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황급히 탕비실로 달려가 깨끗한 수건 몇 장을 뜨거운 물에 적셨다. 수건을 들고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할머님, 이걸로 일단 몸 좀 닦으세요. 서연이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때 서연은 다시 한번 보았다. 할머니가 수건을 받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드는 순간 젖은 머리카락이 살짝 들춰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관자놀이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젖은 머리카락과 뒤엉켜 끈적하게 굳어 있었다. 피는 이미 멈춘 듯 보였지만 그 주변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다.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아주 강하게 부딪힌 흔적이었다. 할머님, 머리에서 피가.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건 그냥 넘어져서 다친 수준이 아니에요. 서연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당장 119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른 한 손으로 서연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앙상한 손가락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아니다. 병원은 무슨... 그냥 눈길에 미끄러져서 잠시 부딪힌 게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정말 괜찮아. 그냥 너무 춥구나. 뼛속까지 시리도록 추워. 그러니 잠시만 따뜻한 데서 몸만 좀 녹이게 해다오. 그거면 돼.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연의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의 깊이를 마주한 서연은 더 이상 병원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이 보내는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숨을 수 없는 불안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다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녀는 아까 타두었던 유자차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뜨겁게 데웠다. 맑은 노란빛의 유자차가 뱅글뱅글 돌며 데워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저렇게 심한 상처를 입고도 병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괜찮으신 걸까? 유쨍하면서 하는 소리와 함께 유자차가 다 데워졌다. 서연은 뜨거워진 머그잔을 두꺼운 냅킨으로 감싸 할머니에게 가져갔다. 김이 폭폭 피어오르는 유자차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다. 할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서연이 머그잔을 내밀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파랗게 질려있던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열렸다. 할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온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손으로 전해지자 그녀는 마치 평생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유자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은 채 따뜻한 머그잔을 소중하게 감싸 쥐고 피어오르는 김을 들이마실 뿐이었다.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할머니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 같았다.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한참 동안
그렇게 온기를 느끼던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서연이 본 그녀의 첫 미소였다. 주름진 눈가에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미소였다. 덕분에 이제야 좀 따뜻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맑게 들렸다. 정말 고맙다, 학생. 늘 고마웠어. 그 순간 서연은 기묘한 변화를 느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창백하기 그지없었는데 그 미소를 짓는 순간만큼은 마치 혈색이 도는 것처럼 화사해 보였다. 고통과 추위에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마치 오랜 시름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하고 맑아지고 있었다. 마치 젊은 시절에 고왔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변화였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마주보고 서 있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따뜻한 유자차 잔을 가슴께에 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추운 겨울밤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마지막 온기를 쬐는 순례자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다. 카페의 환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듯한 기묘하고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할머니의 몸에서 더 이상 냉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 기묘한 평화, 롬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기요, 사장님. 스터디존 구석에서 밤을 새우던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카운터 쪽으로 다가와 서연을 불렀다. 아마 할머니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서연은 무언가에 홀린 듯 했던 정신을 황급히 수습하며 대답했다. 프린터 용지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혹시 교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급하게 뽑아야 할 게 있어서요. 아, 네. 바로 갈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서연은 할머니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서연은 서둘러 창고로 가서 A4로 용지 한 묶음을 들고 나와 프린터에 채워 넣었다. 용지를 넣고 테스트 페이지를 출력하고 학생에게 사용법을 간단히 다시 설명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학생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휴게 공간에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왔다. 할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제가 죽이라도 좀 사다 드릴... 서연의 말은 중간에 끊기고 말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저 자리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계셨는데 할머님, 어디 가셨어요? 서연은 조용히 할머니를 불렀다. 혹시 화장실이라도 가셨나 싶어 카페 안을 둘러보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누군가 나갔다면 벨소리가 울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공간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다. 서연은 멍하니 소파로 다가갔다. 소파 위에는 할머니가 덮고 있던 마른 수건이 단정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건넸던 유자차 머그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머그잔에 손을 뻗었다. 놀랍게도 잔은 여전히 따끈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는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은 채 맑은 노란빛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혼란스러웠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저렇게 몸도 가누지 못하던 분이 어떻게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은 바닥을 살펴보았다. 할머니가 들어올 때 생겼던 젖은 발자국과 물웅덩이마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흔적을 깨끗하게 닦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서연은 어딘가 비현실적인 이 상황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자신이 잠시 졸면서 꿈이라도 꾼 게 아닐까. 하지만 손끝에 남아있는 머그잔의 온기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이제 조금 잦아든 듯 보였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꺼운 눈에 뒤덮여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는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새벽의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었다. 서연은 텅 빈 소파와 식지 않은 유자차 잔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결국 그녀는 할머니가 잠시 쉬다가 자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일을 하러 돌아가신 걸 거라고 결론 내렸다. 머리에 상처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르신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라도 꼭 안부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동틀 무렵 마침내 눈이 그쳤다. 잿빛 하늘 아래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은 고요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때 카페 출입문에서 삑삑삑 하는 도어록 해제음이 들렸다. 밤샘 작업을 마친 민준이었다. 서연아, 나왔어.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두꺼운 패딩 점퍼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피곤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눈빛에 깊은 충격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오빠, 고생 많았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걱정스럽게 물으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대답 대신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너무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방금 건물 들어오는데 저기 입구 쪽에서 구급차랑 경찰차를 봤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왜? 무슨 사고라도 났어? 응. 여기 야간에 청소하시던 할머니 있잖아. 그분이.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분이 건물 뒤쪽 직원용 출입구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신 것 같아.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계단이 얼어붙었는데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셨대. 뭐라고?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돌아가셨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민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서연아. 여기 계셨다니. 경비 아저씨 얘기 들어보니까 사고가 난 게 벌써 3시간도 더 전이래. 새벽 2시쯤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 새벽 2시. 그 시간은 서연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할머니가 흠뻑 젖은 채 카페벨을 눌렀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흠뻑 젖어있던 모습,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검붉은 상처, 사시나무처럼 떨던 몸, 병원에 가자는 말을 완강히 거부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던 그 평온한 미소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카운터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자차 잔에 고정되었다. 그럼 진짜... 민주는 창백해진 서연의 얼굴을 보며 불안하게 물었다. 진짜 뭐가, 서연아? 왜 그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머그잔을 가리켰다. 방금 돌아가셨다는 그 할머니가 조금 전에 여길 찾아왔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눈에 젖어서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춥다고, 잠시만 쉬게 해달라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민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서연의 말과 테이블 위에 유자차 잔 그리고 텅 빈 소파를 번갈아 보았다. 카페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창밖으로 비치는 하얀 설경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무자비한 진실의 민낯이었다. 민준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기만 했다. 귀신, 유령, 혼백. 평소라면 코웃음 쳤을 단어들이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그의 사고를 짓눌렀다. 3시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연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말인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든 몸을 휘청였다. 민준이 급하게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탄식만이 새어나왔다.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추위에 떨며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보이던 끔찍한 상처,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 잔을 끌어안고 지었던 그 평온한 미소까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그렇게 온몸이 젖어 있었는지, 왜 병원에 가기를 극구 사양했는지, 왜 그토록 추위에 떨었는지 이미 죽은 몸이었기 때문이다. 눈 덮인 차가운 계단에 쓰러져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긴 채 외롭게 죽어갔을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따뜻하다고 하셨어. 서연이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 덕분에 이제야 좀 따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제야 서연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그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그것은 원망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작은 온정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에게 와서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싶었던 것이다.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의 시선이 다시 테이블 위에 유자차 잔으로 향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그러나 할머니가 끝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그 차. 어쩌면 이미 육신을 떠난 영혼에게는 물질적인 음료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유자차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서연이 자신을 위해 내어준 그 온기, 그것만이 차가운 죽음의 강을 건너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위안이 되어주었을 터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후두둑 떨어졌다.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그 상처를 보고도 더 강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못했을까? 왜 그저 잠깐 스쳐가는 손님을 응대하느라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다 드릴 걸. 아니, 하다못해 손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릴 걸.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서연의 가슴을 세차게 때렸다. 할머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상처 입은 얼굴,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리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그녀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되었다. 서연은 소파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스터디 카페의 고요함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다. 창밖으로 떠오른 겨울 아침의 희미한 햇살이 아무도 마시지 않은 채 식어가는 노란 유자차 잔을 서글프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스터디 카페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의 장례는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조촐하게 치러졌다는 소식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해 들었다. 서연은 민중과 함께 작은 국화꽃 한 다발을 사들고 장례식장을 찾아 멀리서나마 조용히 명복을 빌어주었다. 겨울은 여전히 깊었고 밤은 길었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던 낡은 카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시간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야간 청소부가 일을 시작했겠지만 서연은 더 이상 카운터에 무언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온기는 오직 이름 모를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카페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서연의 일상도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이한 경험이나 무서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다시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이었다. 카페는 여느 때처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리고 익숙하게 유자청 병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정성껏 뜨거운 물을 부어 진한 유자차 한 잔을 만들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가 카페 안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서연은 그 머그잔을 들고 그날 밤 할머니가 앉았던 소파 옆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유자차 잔을 내려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할머니, 날씨가 많이 춥죠? 이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작은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넘어 차가운 세상 어딘가에 가닿고 있음을. 그것은 그녀만의 추모 방식이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무심한 도시의 밤속에서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갔던 한 사람의 외로움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어 했던 작은 온기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눈이 오는 겨울밤이면 언제나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 어떤 이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차를 보며 의아해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스터디 카페, 몽상의 한 구석. 그 작은 테이블은 그렇게 서연과 할머니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남았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다. 타인의 고단한 삶에 건넸던 작은 온정이 결국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더 큰 온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 너머 희미하게 퍼져나가는 유자향의 여운 속에서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날 밤 할머니가 보여주었던 마지막 미소처럼 슬프지만 따뜻하고 평온했다.